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의 오정훈입니다. G80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가 이 차 온라인으로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기자단 단체 시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네시스로 출발한 모델이었죠. 제네시스로 출발을 해서 2016년 2세대 상품성 개선 모델서부터 G80라는 이름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따지고 보면 제네시스의 뿌리 같은 모델이기도 하죠. 제네시스 창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간 브랜드로서 상당히 의미 깊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차 타고 시승을 즐겨볼까 합니다. 파워트레인 2.5 터보, 3.5 터보, 그리고 2.2 디젤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6,900만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3.5 기준으로 풀옵션을 하게 되면 8,200만원 가까이 가격이 오르게 되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을 이 차에서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 그리고 다중충돌 방지 브레이크 제동 시스템 등 아주 많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일일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듯 합니다. 자, G80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자, 디자인 잠깐 보시죠. 제네시스 두 줄 라인을 강조를 하고 있죠. 앞뒤로 배치한 쿼드 헤드램프와 쿼드 리어램프, 두 줄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줄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얘기죠. 앞면 보시면 크레스트 그릴이 아주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죠. 메쉬 타입의 그릴, 그 위에 윙 엠블럼 로고가 붙어 있는데요. 로고 끝에서 시작하는 두 줄의 센터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후드 캐릭터 라인도 입체감 있게 그어 놓았고요. 상당히 볼륨감 있는 보닛 형상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측면의 파라볼릭 라인도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인데요. 쿼드램프 끝에서 시작하는 완만한 파라볼릭 라인이 뒤에 트렁크 라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하단부에 크롬 라인을 살짝 경사지게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두터운 크롬 라인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에 245-30R20, 뒤에 275 35R20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렐리 타이어 상당히 고성능에 대응할 수 있는 타이어겠죠. 뒷부분에 보시면 역시 리어 쿼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트렁크 포면을 말굽 형태로 음각 처리했습니다. 상당히 입체감 있게 뒷모습을 마무리하고 있다 싶고요. 트렁크 상단에 크롬 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고, 뒷부분을 비추는 카메라 위로 트렁크 버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는 거죠. 트렁크 바닥에는 12V 배터리와 빌트인 카메라를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별도의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한 것이죠. 트렁크를 보시면 마무리를 상당히 깔끔하게 하고 있는데요. 트렁크 상단까지 커버를 잘 덧대 놓아서 맨 철판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마감을 해 놓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 자리한 듀얼 머플러 크레스트 그릴을 연상하는 형태인데요. 라디에이터 그릴과 연관성 있는 수미 쌍관의 디자인이다 싶네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시트는 살짝 높게 배치된 감이 없잖아 있네요. 살짝 높은 듯한 시트. 자, 하지만 머리 위로 주먹 반개 정도 여유가 있죠. 그 머리 압박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선루프도 시원하게 배치되어 있어서요. 자, 도어는 이렇게 원 버튼으로 내려갑니다. 이 정도 남겨놓고 닫히네요. 아주 살짝 남겨놓고 차창이 닫힌다는 사실. 그리고 걸리면 다시 내려가겠죠. 햇볕 가리개는 이렇게 수동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하면 어땠을까요? 어쨌든 수동식 햇볕 가리개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뒷좌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렇게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좌우에 각각 별도의 모니터를 적용을 해서 실내에서 지루하지 않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홈화면 하면 이런 아주 깨끗한 화면 보이고 있고요. 대기질 정보를 보여줍니다. 오늘 좀 나쁘네요. 자, 공조, 실내 공조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다음에 날씨 정보 알려주고요. 지도,
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음악, DMB, 비디오 볼 수가 있고요. 자연의 소리, 카메라, 실내 무드 조명 설정, 뭐 사운드, 블루투스 이런 부분들,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홈화면, 주간 모드, 야간 모드, 자동 감광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렇게 또 별도의 조작 버튼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아주 버튼의 조작감도 상당하네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회전식 조작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동 시트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네요. 최대한 앞으로 밀면 이 정도 자세가 되죠. 이 정도 자세에서도 무릎 앞 공간 여유가 있죠. 그리고 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와 냉풍 시트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역시 마찬가지고요. 뒷좌석 햇볕 가리개 이렇게 전동식으로 부드럽게 조작이 됩니다. 자, 실내 오디오 소리도 뒤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오른쪽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좌측 버튼을 누르면 좌측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죠. 이 차 휠베이스 3m가 훨씬 넘는 휠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 공간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센터 터널 벽처럼 높게 솟아 있어서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사실 앉기에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앉아보면 이런 자세가 되는데요. 자, 머리도 거의 천장에 닿죠. 헤드 클리어런스 거의 없습니다. 머리가 그 닿을락 말락이 아니라 살짝 닿은 듯한 자세가 되고요. 그래서 굳이 이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앉을 욕심 하지 않고 그냥 암레스트 내려서 편안하게 조작을 하고 4인승으로 이 차를 타는 게 훨씬 이 차의 어떤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는 데에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컵홀더, 2개의 컵홀더도 수납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이쪽 내리면 스키스루 구멍을 확보하게 됩니다. 좀 더 긴 물건 이렇게 길게 싣고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조작을 할 수 있을 테고, 이쪽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로 송풍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줄여서 송풍을 조절할 수도 있고,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게 그 암레스트의 컨트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조수석 옆면에 이런 버튼이 들어와 있죠. 시트를 조수석에 앉지 않고서도 이렇게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마치 뒷좌석 우측 자리를 오너석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차를 쇼퍼 드리븐카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이 차를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전용으로도 괜찮겠다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자세를 잡고 앉아보면 벽에가 상당히 편해요. 머리를 편안하게 맞춰주는 이 헤드레스트의 벽에 몸을 기대서 좀 한숨 푹 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나른해지는데요. 실내등, 실내 독서등은 이 부분에 들어와 있고요. 자, 옷걸이, 간단한 옷걸이 걸어 놓을 수 있는 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차창 뒤로 조그만 쪽창을 또 만들어 놓아서요, 뒷부분 시야 확보도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갑니다. 네, 제네시스 운전석입니다. 코리안 프리미엄의 대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투톤 처리된 인테리어죠. 아주 최고급 가죽을 사용을 했고요. 원목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작부에는 금속 재질도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죽과 금속 그리고 원목의 어떤 그 고급차 인테리어의 공식을 잘 따르고 있죠. 시트는 최고급 퀼팅 나파가죽 시트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물론이고 몸이 느끼는 그런 고급감도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전동식 시트고요. 럼버 서포트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서 시트와 몸의 일체감을 최대화시켜주고 있죠. 일단 시동을 걸어봅니다. 자, 속도 게이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RPM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계기판이 이렇게 3D 형태로 표시가 되네요. 상당히 입체감이 있는 그런 계기판 형태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타이어 공기압, 자, 트립미터 이렇게 보이고요. 운전자 주의 수준, 타이어 공기압, 콘텐츠 구성, 입체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입체 효과 없이 평면 효과 2D 형태로 보이는 게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으네요. 운전자 보조
설정을 보시면 여기 운전지 보조 나와 있죠. 드라이브 모드 연동, 운전 스타일 연동, 그리고 주행편이 이렇게 터치로 작동할 수도 있고, 조그 셔틀 방식의 원형 레버를 돌려서 작동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경고 시점 할 수가 있고요. 경고 음량, 핸들 진동 경고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안절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축방 방지 보조,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주차 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브 연동 모드, 주행 편의, 뭐 이런 부분들 다 일일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스티어링 휠 한번 보시죠. 자, 완전히 돌렸고요. 하나, 둘, 2회전 합니다. 놀라운데요. 약 2.2회전, 2.1회전 정도 한다고 보이는데요. 상당히 놀라운 조향비입니다. 이 차 차체 길이가 4,995mm로 거의 5m입니다. 5m에 육박하는 그런 큰 덩치를 가진 차가 딱 2회전 하는 조향비를 가졌다. 상당히 대단한 스티어링 휠 락투락 조향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상 깊은 스티어링 휠 조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에는 음성 인식 버튼과 전화, 그리고 즐겨찾기, 모드, 뭐 이런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오디오 버튼이죠. 오른쪽에는 기능 버튼들입니다. 계기판 형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시스템 버튼 한 번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기판은 12.3인치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상단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모니터, 무려 14.5인치 대화면입니다. 대화면을 통해서 여러가지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표시하고 보여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홈화면입니다. 대기질 정보 매우 나쁨, 그러면 공기청정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해서 외기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필터링을 해주고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어서 좀 더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기질이 나쁠 때 공기청정 모드는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합니다. 자, 지도 있고요. 탐색 경로, 전화, 폰 프로젝션이 가능하죠. 폰 프로젝션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음성 메모 시스템, 가다가 아차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유용하겠죠. 라디오, 그리고 자연의 소리, 내차 위치 공유가 있죠. 이 차 그룹 주행을 할 때 내 차 위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번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빌트인 캠이 있습니다. 빌트인 캠은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빌트인 캠이 상시 작동을 하게 되면 블랙박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전력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 이 차는 트렁크에 12V 납축전지 배터리 옆에 별도로 빌트인 캠을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를 보면 쿠션 각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 카트홈 서비스가 있죠. 카트홈, 그리고 홈투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죠. 운전 스타일 연동 하면 이 차가 자기학습 기능이 있어요. 드라이버의 운전 패턴을 평소에 인식을 해서 자기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될 때는 그 운전자, 드라이버의 주행 패턴에 맞게 비슷하게 운전을 보조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속도, 자동 조절 기능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곡선로거나 어떤 그 진출입로에서는 속도를 좀 낮춰주는,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 부분, 안전속도 구간에서는 좀 더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경고 음량, 핸들 진동 경고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다음에 전방 안전, 전방 교차 안전,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 경고는 그냥 알람까지만 해준다는 거고요. 충돌 방지 보조라는 것은 차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로 안전도 있고요. 후축방 안전도 있습니다. 주차 안전. 자,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죠. 좁은 공간에 차를 주차를 할 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에 이 키, 스마트 키를 통해서 이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 차가 앞뒤로 가면서 주차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선 주차뿐 아니라 이렇게 평행 주차하는 부분에도 스스로 알아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면서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정도로 상당히 앞선 정도의 주차 보조 시스템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갈수록 조금씩 더 좋아지는 부분들을 이런 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 부분인데요. 목적지 검색을 할 때 손글씨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서, 초,
이렇게 손글씨를 입력을 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손글씨 입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뭐 자판 누르고 뭐 하고 할 거 없이 좀 악필이어도 인식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보시면 이 송풍구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나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윗부분은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표시창이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터치를 통해서 차의 여러 기능들을 조작하는 조작계 통들이 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조 스위치 터치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죠. NFC 방식으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 그 옆에 두 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충전용 그리고 차와에 연결하는 두 개의 USB 커넥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 콘솔인데요. 이런 정도의 부피가 있는 백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안은 12V 소켓도 들어와 있네요.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자,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이 있네요. 일단 출발하고 가면서 나머지 부분들 또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 스티어링 휠이 묵직한데요. 첫 움직임이 상당히 묵직합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125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하죠. 차 무게를 알루미늄과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많이 높여서 신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 차의 몸무게를 많이 줄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전 대비 몸무게를 약 125kg 정도 줄였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카메라와 연동을 해서 주행 방향으로 중앙현실로 길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데요. 자, 모든 부분이 터치로 하게 되네요. 내비게이션 터치, 이 부분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부분도 살짝 터치하면 바로 작동을 합니다. 렉시콘 오디오,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죠. 증강현실을 이용한 내비게이션은 소비자들, 운전자들이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실제 도로 위로 가이드라인을 표시해 주니까 상당히 유용합니다. 길 잃을 염려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길 잃어버리는 사람 있다 없다? 저는 있다에 한 표. 자, 정신 차리고 운전해야죠. 멈추면 시동이 꺼지는데요. 자, 완전히 시동이 꺼졌죠. 스티어링을 한번 슬쩍 돌려보는데 미동도 없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시동 꺼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 시동도 무척 부드럽습니다. 시내 주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손끝이 닿는 곳마다 아주 좋습니다. 촉감이 먼저 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2008년에 처음 제네시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제네시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를 목표로 하고 당시는 현대차의 고급 세단으로 제네시스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2013년에 2세대 모델이 등장을 하고요. 제네시스였죠. 그리고 2016년에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제네시스 G80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네시스의 그 숫자로 표기하는 명명, 이름 체계를 결정을 하면서 제네시스 G80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이어서 이제 G90 그리고 G70까지 이렇게 라인업을 이루기 시작한 거죠. 일가를 이제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최초의 제네시스의 뿌리가 바로 이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도심 주행에서 이렇게 서행을 하고 갈 때 옆에서 차가 끼어들면 차가 인식을 해서 제동을 하죠. 아주 주행 보조 시스템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주 앞뒤는 물론이고요, 양옆에서 끼어드는 차들, 움직이는 차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또한 충돌 방지를 위해서 제동이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전천 후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 자율주행 차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차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전후 좌우의 모든 영역에서 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차가 스스로 개입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죠. 자, 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됐습니다. 차로를 인식하고 스스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90km에 맞춰 보고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 아주 시원한 화면을 통해서 아주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의 작동 여부, 차로 인식, 주변에 함께 달리는 차들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후측방으로 차가 있고요. 자, 스스로 차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로를 넘어가서 하나를 더 넘어가려고 하네요. 차선 변경까지 스스로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주변에 함께 달리는 차들이 많은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주행 조건인데도 스스로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해냅니다. 그러니까 주행 보조 시스템의 기능이 좀 더 많아졌죠. 이제 차로 변경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운전자가 좀 더 편하게 이 차를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로 변경을 하는데 차로를 넘어와서는 바로 방향지 시등을 꺼줘야지 이게 차선 변경을 마무리하네요. 안 그러면 계속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가봅니다. 처음에는 핸들의 스티어링 휠에 살짝 조작을 해줘야 되고요. 마구 넘어가네요. 자, 차로를 넘어간 뒤에는 방향지 시등을 꺼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 기존에 우리가 느꼈던 주행보조 시스템에서 조금 더 한 스텝 더 올라간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능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 터보 엔진은 380마력의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MPI와 GDI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엔진 시스템입니다. MPI의 효율, GDI의 성능을 같이 확보하고 있는 엔진인데요. 그동안 지적되었던 GDI 엔진의 문제점들을 이런 방식으로 좀 소화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성능에는 유리하지만 여러가지 직분사 방식이 야기하는 소음과 진동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지적이 많았죠. 이런 부분들 MPI 엔진 방식을 결합을 하면서 중저속에서 움직일 때는 효율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반응, 그리고 성능이 필요할 때는 직분사 방식을 적용해서 좀 더 파워풀한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MPI와 GDI 방식을 결합한 그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기아차는 이제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듀얼 퓨얼 인젝션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요. 안정된 그런 반응 보이고 있어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차체의 거동 반응을 통해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주행의 느낌, 독일 프리미엄 세단들과 견져서도 결코 밀리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밟으면 제법 엔진 사운드도 좀 살아나고요. 자, 엔진이 상당히 진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음과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회전식 진동 흡수 장치를 적용한 터크 컨버터를 적용을 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엔진이 회전을 할 때 한쪽으로 이 진동이 발생을 하죠. 이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반대 방향의 진동을 또 발생을 시켜 가지고요. 진동을 상쇄시키고 흔들림을 잡아주고 또한 소음 면에서도 좀 더 조용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불필요한 흔들림, 불필요한 소음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당히 소음, MVH 대책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싶은 부분이죠. 그리고 3.5 터보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 냉각 효율이 터보의 성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뜨거워진 배기가스를 다시 재활용하는 게 터보의 기능이죠. 재순환하는 공기를 얼마만큼 잘 식혀줄 수 있느냐, 냉각을 잘 시키느냐가 결국은 터보 엔진의 효율과 성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공냉식에 비해서 훨씬 냉각 효율이 좋은 순냉식 인터쿨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터보의 효율과 성능이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터보의 응답성도 더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또한 3.5 터보에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열관리를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건데요. 예열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또한 엔진이 뜨거워졌을 때 냉각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그 엔진의 성능과 효율, 열관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어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 차의 구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세대 후륜구동 기반의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이 차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올릴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자, 앞부분에 엔진 마운트, 엔진 배치를 보시면 그 앞착축에 걸쳐서 엔진이 세팅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 밀어 넣은 그런 배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차축 안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수록 차체의 흔들림, 주행 안정감이 훨씬 더 우수해지죠. 조금이라도 더 무게중심을 낮추고 차축 안쪽으로 배치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더라고요. 엔진룸을 열고 봤더니. 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앞에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노면을 미리 읽고, 만약에 과속방지턱이나 뭐 페인길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인식을 하고 댐핑, 서스펜션을 조절을 해줍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길이 안 좋다, 저거를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미리 서스펜션이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안정된 그 주행의 느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가솔린 엔진에만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퀵다운 버튼 밟으니까 상당히 파워풀한 힘을 바로 만날 수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에코, 커스텀, 컴포트 이렇게 4개가 준비되어 있네요. 일단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몸을 팍팍 밀고 나가는데요. 툭툭. 자, 지금 영동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역시 진강현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조수석 잠깐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다가왔는데도 운전자가 차창을 닫지 않으면 차가 알아서 스스로 차창을 닫아줍니다. 올라가라. 자, 차창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의 지형 정보를 알고 차체가 미리 대응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참 똑똑한 자동차다 싶은 겁니다. 실내등은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하면 실내등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1차 사고가 딱 나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어떻게 차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럴 경우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차가 제동을 하게 됩니다. 2차 제동은 차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서 차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차가 안정되게 속도를 줄여서 멈출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시속 100km에 맞춰 보고요. RPM 한번 보죠. 자, 8단 변속기죠. RPM 약 1400. 7 6 5 4 3단 4400까지도 내려갑니다. 2단으로 안 내려가겠지 당연히. RPM이 상당히 차분해요. 8단에서 시속 100, 1400 RPM 정도 보인다라는 것. 엔진 회전수를 상당히 높게 쓰지 않고도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엔진 배기량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다운사이징이 유행하는 시대인데, 뭐 터보를 올려서 380마력의 힘을 내는 3.5 엔진, 상당히 대배기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 흔치 않은 엔진입니다. 그런 엔진에서 만나게 되는 차분하고 안정되고 고급스러운 엔진의 반응, 차체의 반응, 노면에 살짝 굴곡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노면을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 단단한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직접적인 타격감이 아니고요. 살짝 부드러운 컨트롤러블을 치고 때리는 그런 타격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앞차와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경고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동 성능도 역시 380마력의 성능을 뒷받침하는 제동 성능이다 싶습니다. 자, 시프트 다운, 오, 툭. 400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스포츠 모드에서 아주 이 팽팽한 가속감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이렇게 살아있죠. 상당히 듣기 좋은 정도의 엔진 사운드 들려주는데요. 자, 상당히 어떤 그 주행 성능, 소음, 서스펜션의 반응,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성도 높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갈 때 앞에 자전거 같은 게 있어서 살짝 회피 기동을 할 때 좀 더 조향 보조까지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을 이 차에 쏟아부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증강현실을 반영한 내비게이션, 다른 차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이런 시스템이죠. 가장 앞선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페이 시스템도 있죠. 현대기아차가 신형 모델에 차근차근 하나씩 집어넣는 기술인데요. 그저께 신형 소렌토 시승할 때도 만났던 부분이죠. 기아페이, 이 차에는 카페이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카드를 미리 등록을 해 놔야 되겠죠. 등록해 놓은 카드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카페이 시스템. 디지털 키는 뭐 아직은 여전히 드문 기능이죠.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 등등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이런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듯해요. 결국은 뭐냐, 어떤 그 자동차, 움직이는 자동차로서의 기능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 차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봤을 때 어떤 기능들을 이 안에 심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IT 기술과 접목이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제적으로 이 양산차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높게 평가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 44km 온기를 되짚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의 연비는 8.4km/L고요. 세팅 다시 하고 돌아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거칠게나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비 테스트 시작합니다. 자, 주행 모드를 에코로 갑니다. 리셋했고요. 자, 출발합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8.4km/L인데요. 약 2톤에 달하는 몸무게를 끌고 어느 정도나 실주행 연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직접 약 44km, 45km 정도 움직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기 온도가 17도죠. 좀 더운 감이 있어서요. 에어컨은 2단계로 틀었습니다. 19도로 세팅을 하고요. 아주 차분하게 편안하게 차를 다루면서 이 차의 주행 느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달리니까 실내 진짜 조용하네요. 거의 뭐 렉서스 LS 수준의 실내 정숙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에어컨 작동하고 있고 공기청정 모드 작동하고 있어서 이런 공기청정 모드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이런 요소들이 이 차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노면의 충격을 툭툭툭툭 밟고 지나는 느낌도 거칠지가 않습니다. 충격을 넘어가는 느낌,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거칠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충격을 상당히 잘 다루고 있다, 잘 소화해내고 있다 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증강현실이 반영된 화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센터페시아를 보게 돼요. 자꾸 이쪽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놓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앞차가 출발하면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일어날 텐데요. 앞차 출발하고 잠깐 좀 더 있어 보죠. 자,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잠깐 정신을 놓고 있어도 이렇게 차가 옆구리 툭 찌르면서 알려주는 너찌 알람 정도로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비 13.4까지 올라왔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8.4니까요 리터당 5km를 더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가다가 엑셀 오프를 하면 이렇게 중립주행 표시가 뜨죠. 탄력주행이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인데요. 편안하게 주행을 하면, 상당히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주행의 질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쇼퍼 드리븐 카로 이 차를 다룰 때는 에코 모드에서 주행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다 보니 연비가 조금씩 뒷걸음질 치죠. 8.4인 공인복합 연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연비 보이고 있는데요. 약 39km, 40km 정도 달려온 연비 12.8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볼 때는 약간 실내가 좀 걸리적거리죠.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많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시야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하게 되면 장애물 없이 아주 깔끔한 깨끗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죠. 다만 이 경우에 약간 이 렌즈가 광각 렌즈여서 룸미러를 통해서 볼 때와 화면을 통해서 볼 때 느낌이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 한번 보실까요? 2.5 터보가 가장 낮은 가격이죠. 5,247만원부터 시작하고요. 3.5 터보는 5,907만원서부터 시작합니다. 개별 소비세 1.5% 기준으로 그렇고요. 자, 3.5 터보 5,907만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비싸게 이 차를 구성하게 되면 약 8,200만원 정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옵션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 약 8,200만원까지 간다라는 얘기인데요. 5,900만원 하면 좀 싸게 느껴지다가 8,200만원 역시 가격은 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뭐 이 정도 주행 품질을 갖추고 아주 최고 수준의 편의변 안전장비들, 최고급 수준의 렉시컨 오디오 시스템, 최고급 가죽 시트, 원목까지 적용한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제 비슷한 동급의 경쟁 차종들, 주로 수입차들이 비교가 될 텐데요. BMW 5 시리즈 그리고 벤츠 E클래스의 동급 차들과 견줘보면 주행 품질, 성능 결코 밀리지 않고요. 여러가지 옵션, 편의 장비의 수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고요. 굳이 수입차를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BMW나 벤츠의 어떤 그 또 다른 특성들, 또 다른 강점들이 있긴 하지만 차 대 차로 놓고만 본다면 결코 경쟁 수입차들에 밀리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현대차는 아니죠. 브랜드가 다르죠. 제네시스가 이 정도까지 컸군요. 상당히 대견스럽습니다. 태어나서 커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제네시스, 야 되겠어 현대차가, 뭐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제네시스 대단하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전체적인 완성도를 이렇게 쫙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행 품질, 어떤 그 차의 기계적인 완성도 부분은 물론이고요. 중저속 구간에서는 물론 고속 주행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보여주는 주행 안정감, 풍절음, 엔진의 반응, 차체 거동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면 물론이고, 자동차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봤을 때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아이템들을 기발하게 혹은 재치 있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 차 안에 녹여놓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의 위상이 좀 높아진 감이 없지 않죠. 상당히 외국에서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주목하고 참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게 많이 높아지지 않나 싶은 생각,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 제네시스를 통해서도 그런 느낌 받아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계의 쟁쟁한 브랜드의 프리미엄 세단들과 견져서 결코 밀리거나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 높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를 통해서 어떤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국뽕에 취한 듯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제네시스가 이제 중형 세단 시장에서 상당히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만큼 한국차의 위상이, 제네시스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 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G80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중형 세단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역시 음성인식, 카카오 아이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인데요. 몇 가지 디테일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오늘 날씨, 현재 처인구는 구름이 많아요. 이후 오후 3시에는 맑고 6시에는 구름이 많겠어요. 네, 말씀해주세요. 운전석 열선, 이 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네, 말씀해주세요. 조수석 차창 열어줘, 조수석 창문을 열게요. 네, 말씀해주세요. 운전석 따뜻하게, 이 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최고급 세단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 좀 의아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실내 온도 19도, 오늘 처인구의 최저 기온은 2도이고 최고 기온은 18도로. 자, 이렇게 실내 온도를 네. 해달라 그랬는데 날씨 안내를 하고 있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실내 온도를 해달라 그랬는데 주변 날씨를 얘기해 주는 건 뭔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카카오 아이 기반의 음성 인식 시스템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기는 하지만 몇몇 디테일에서 좀 더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이제 옵션으로 추가 장착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개인용 모니터를 추가 장착하는 부분, 인터테인먼트,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재미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안전에는 좀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출되어 있죠. 그리고 사각형의 모서리가 드러나 있어서 편리할 수는 있으나 안전에는 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시트 안쪽으로 매립하거나 혹은 탈착해서 필요할 때 장착을 해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차에서 어떤 경우에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리함보다 안전이 조금은 더 먼저 고려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상 제네시스 G80에서 지적해 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불편한 혹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비 체크 여기서 정리하시죠. 59분, 그러니까 1시간 동안 47km를 달려온 연비 12.8km/L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8.4죠. 공인복합 연비보다 리터당 4.4km 더 달렸다 라는 얘기고, 약 50% 정도의 더 좋은
주행 효율을 보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네시스 G80 연비 체크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